이제 뭘 공부하러 따라야 되냐? 자, 중개계약 파트 넘어갑니다. 무슨 계약? 중개계약 파트 넘어가는데, 자, 중개계약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총 5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2가지를 배워요. 일반하고 뭐 전속 2가지를 배웁니다. 자, 가볍게 봐주세요. 자,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고, 전속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전속 중개계약서죠. 자, 이거 그럼 둘 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있어 없어? 둘 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부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머리 굴려보세요. 자, 일반 중개계약 개념은 A에게 의뢰를 하고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입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요?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셋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B? 네, B가 성사시켰어요. 자, 그러면 B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자, 이것이 바로 일반이에요. 그죠? 계약 위반이 아니란 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서 써요, 구두로 해요? 구두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이 있으면 개공은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협력해서 작성하면 돼요? 협력 작성. 안 써줘도 관계없어요. 나는 쓸 줄도 모른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죠. 그러면 협의해서 쓰는데 이건 방금 법정 서식이 있다고 했죠? 그럼 쓰기로 했을 때는 반드시 법정 서식을 써야 됩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노트에다 써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몇 부 작성?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되냐? 2부요. 왜? 둘 간의 계약이니까. 의뢰인하고 개공 2부. 그럼 한 부는 보통 한 부는 일방 의뢰인 일방이 주고 한 부는 보통 보관하죠. 몇 년 보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을 때도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할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된다. 이건 전속이든 일반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기간이죠. 유효 기간은 3개월이 원칙. 근데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중개 대상으로 위치하고 규모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총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또 풀다 보면 잊어먹고 그래요. 이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봐야 돼, 책을. 그죠? 예, 누차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이 10번 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30번 봤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밑줄 그로 갈게요. 자, 일반은 자, 거기 의뢰인은 작성 요청 양가를 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필요한 경우 개공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요청이 있더라도 협력 작성입니다. 협력 작성. 그리고 협력 작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은 아니에요. 안 써줘도 관계는 없어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 국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공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서식은 어디가 마련되어 있다?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그럼 시행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국토?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 규칙에 들어있어요. 법정 서식은.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있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몇 줄,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개공과 의뢰인 준설 총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적어 여백에다가 자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약정에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유효기간 적어 놓으세요. 적었어요? 그 다음에 몇 부 작성? 2부 작성해서 일반 교부. 한 부는 보관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요.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은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공개를 할지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전속에서만 나옵니다. 자, 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전속은 공부할 게 좀 되죠? 전속 중개는 공부할 게 좀 됩니다. 자, 봐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은 누구에게 의뢰를 맡기는 걸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특정 개공 몇 사람 한 사람이 맡기는 걸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것도 유효 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일반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임의사항.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맺으면 개공의 의무가 따라붙어요.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따라붙죠. 서로가 의무를 져요. 이런 중개 유형을 일방적 중개라 그랬어요. 쌍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의무사항을 공부하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개공은 의무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작성 의무. 그럼 일반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반은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건 의무. 됐어요? 그 다음에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것은 반드시 무슨 서식만 써야 돼?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자,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몇 년 보관? 3년 보존하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일반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죠. 근데 전속을 맺으면 정보 공개를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며칠이네. 언제부터 7일 계산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네? 7일이네. 그러면 어디다 공개를 했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일간신문.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조항입니다. 무슨 조항? 의무조항. 그럼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나 안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 문서로서 알려줘야 돼. 자, 지체 없이. 우리 과목에 지체 없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문서로서. 그러니까 구두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전화 걸어서 하면 안 되고 문서로서. 뭘로써? 문서로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또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하라 그랬죠? 무슨 처리 상황?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통지를 해야 되고 문서로서 해야 되고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거 있죠. 자기 이제 개공 의무요. 자, 이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전속 개공 의무 사항을 쓰시오.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돼. 자,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쓸 수 있다는 자신감 아주 좋았어요.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계약서 쓰라 했는데 안 쓰거나 보존하라 했는데 안 했어. 어떤 제재?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자, 이렇게 직독직해가 돼야 돼요. 이걸 뭐 두 문자로 해갖고 언제 그거 마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시간 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정보 공개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죠? 근데 또 하지 말라 했는데 해버렸어요. 이건 어떤 제재? 임치? 임치? 여기 왜 대답 안 합니까? 빨리 대답 찍어봐 그냥. 임의적 등록 취소? 예, 임치요,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이건 어떤 제재? 업무정지? 왜? 색깔이 빨가니까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2주일에 한 번씩 통지하라 그랬죠? 안 하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들어가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데 안 하면 얼마?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렇게 즉각 나와야 돼요. 5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즉각 나오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제 제재까지 알아야 되고, 자, 우리 과목은 제재가 연결이 돼야 점수가 나와요. 내용, 제재를 알게 되면 내용은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을 알아야 또 제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재가 되면 공부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정보만 공개하라는데 어떤 정보 공개하라 공부 안 했죠? 이 정보 공개사항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용도 공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이게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요. 무슨 사항? 이걸 이제 법에서는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느냐, 도로 대중교통 일조소음 진동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벽수도일. 벽수도일로 두 문자로 해봐. 그럼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쓰레기까지. 그죠? 도는 뭐요? 도로하고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리고 일이 일조량, 소음, 진동. 이걸 줄여서 뭐야? 벽수도일. 벽수도일인데 이제 이 두 문자 문제는 수는 외워놨는데 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문자는 뒤에가 뭐가 따라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야 안 돼? 왜 아니 돼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 성명 주소를 공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는 거는 공개해야지. 이걸 공개해 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 구역.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러니까 저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허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다음에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 공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슨 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하되 임대차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어요?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기권 공해공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거기에 넣어놨을걸? 그리고 벽수도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넣어놨네. 자, 일단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자, 기권 공해공 이렇게 한 개 하셔도 돼요. 두 문자로. 자, 뒤쪽에는 돼 있어요. 벽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은 근데 뭐 이것만 빼보면 두 문자 안 해도 이거 뭐 상식적으로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밑줄을 긋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4페이지 의의부터 먼저 볼게요. 전속 중개 의의 있습니까? 의의. 자, 의뢰인은 찾았어요? 중개 대상으로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밑줄 보세요.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체결은 의무사항이다,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자, 유효기간 3월 동그라미.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개공 의무 사항인데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보존 의무 몇 절. 자, 이 작성은 법정 서식만 쓰라 그랬죠. 그 위반하면 어떤 제재? 그 기억에다가 업무 정지 적으세요. 위반하면 업무 정지. 적으세요? 자, 니은 정보 공개 며칠이나 하라 그랬어요? 계약일로부터 7일이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X라고 나와 있죠. 아니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A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적어. A에다만 적어야 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적었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B. 자,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라 그랬죠? 언제까지? 자, 문서 동그라미 그리고 위반하면 업무 정지라고 적어. 자, 그 B 오른쪽에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적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정보 공개 사항은 이제 예우라 그랬죠? 자, A 물건의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건축도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 가로 열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고 자, 두 문자로 하실 분은 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벽수도일. 자, 벽수도일 동그라미 쳤어요. 자,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전기 가스에서 수, 도로 대중교통에서 동, 일조소음 진동에서 일. 자, 벽수도일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갑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관계 권 동그라미 쳤어요. 자, 두 문자로 하실 분은 권, 권리관계에서 권.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에다 몇 줄 그으세요.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자,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서 두 문자로 하려면 공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자,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 개발 제한구요.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이거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나와 있어요? 예, 예 동그라미. 이제 두 문자로 하실 분. 그리고 공시지가에서 공 동그라미. 근데 임대차 경우에는 공시지가 아니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두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권 공해공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기권 공해공. 그리고 벽수도일. 벽수도일은 뒤로 빼고 기권 공해공.
그리고 벽수도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면 거기 또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페이지 그 확인 설명하고 비교해 놨어요, 안 놨어요? 해놨죠. 도표에 도표 파고 있어요? 똑같은 거요. 그 기공 공예공 다 넣어놨어, 안 넣어놨어? 넣어놨어. 벽수도에 확인 설명하고 비교해서 공부할 때 암기사항 다 넣어놨어요. 일단은 뭐 두 문자로 안 하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직독직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두 문자로도 해보세요. 기권 공예공 이렇게 하면 돼요. 벽수도에는 빼고 어떻게 한다? 기권 공예공. 집에 갈 때도 기권 공예공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되게 재밌어요. 암기사항 같이 재밌는 거 없어 나는. 그렇죠. 노래 불러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수험시험 어렵게 느끼더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에 한번 보세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문서로서 하는데 몇 주일에 한 번 이상? 2주일에. 이거 위반하면 업무 정지 적어요. 업무 정지 적었어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 딱 보고 제재가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돼. 그러면 자주 잊어먹으니까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라고. 그렇죠? 심심할 틈이 없어서 그러지. 그렇죠? 쉬는 시간에 한 10분이라도 쭉 봐봐. 요약집은 하루 진도 나간 게 한 15페이지 정도 나가잖아요. 많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남은 시간은 민법하고 우리 과목은 짜투리 시간은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이제 거기 의뢰인 의무 들어갑니다. 누구 의무? 자, 의뢰인 의무도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자, 위약금 얼마 지불해야 돼요? 중개보수 50%입니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소요된 뭘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건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협조하라. 뭐하라? 협조하라.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둘로 나눠지잖아요. 둘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가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안 되잖아요. 의뢰하면 안 되는데 의뢰를 해서 거래가 성사된 경우를 말하고 또 하나가 개공을 뭐하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걸 말합니다. 자, 소요된 비용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에 의뢰해서 거래했다. 이거 이제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전속을 맺었어요. A하고. 그럼 다른 경우에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의뢰를 해본 거예요. B에게. 왜 했다 그랬어요? 전속을 맺었으면 A한테 끝까지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B에게 의뢰를 했을까?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왜 B에게 의뢰를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예,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래도 이게 정답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 B가 계약을 성사시켜버려요. B가 계약을 성사시켜버려요. 그러면 계약을 성사시킨 B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겠죠. 이건 받아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입니까요? A. 둘이 전속을 맺었는데 지금 누가 계약 깬 거예요? 의뢰인이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개공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거고 의뢰인은 지불하는 거죠. 근데 키포인트는 얼마를 물어야 되냐, 이게 키포인트죠. 얼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느냐. 그럼 이제 둘이 합의하기를 이 보수 100만 원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위약금 쪽으로 물어야 할 돈이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돈이 100만 원. 그럼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보수는 양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값은 A에게 위약금 100만 원, B에게는 보수 100만 원. 됐어요? 위약금 물어라.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계약 위반한 거.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A가 을을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3명 갔을 때는 계약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싸게 살라고, 이 사람은 제값 받으려고 하고 가격 절충이 안 됐어. 계약이 깨졌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을 해버려요. 누구를 빼버리고. 이걸 이제 개공을 폐지했다 이 말이에요. 개공을 빼버리고. 왜 뺄 생각을 했어요? 보수 안 주려고. 이제 아니까 우리들끼리 계약하자. 개공 빼버리자. 그러면 개공에는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얼마? 전액. 위약금 무조건 전액이요. 위약금 두 가지. 그러면 이거 100만 원 합의했다라면 얼마? 100만 원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감았어요? 위약금 전액을 해당하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요. 해당하는 50% 할인 거. 자,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지금 전속에서는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전혀 말이 없어요. 이 사람과 관계는 전혀 보수에 대한 말도 없고, 뭐 위약금은 아니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니까 말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보수 청구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을에게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우리 소개는 해줬잖아요. 있다고. 법에는 규정이 없어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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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있다고 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반 중개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일반 중개는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법에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나와 있어서 갑하고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걸 준용하면 이쪽에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는. 무조건 뭐다? 해당하는. 무조건 뭐다? 해당하는. 위약금은 해당하는. 자, 그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거 설명 들어갈 건데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여기다 적어보면, 의뢰인하고 A 개공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맺었죠.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스스로 발견했다. 어디 가다 발견했어요? 시장 가다가. 자, 그럼 A 소개로 만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갑이 A에게 물건 내놨다라니까 을이 내가 사겠다. 둘이 계약해 본 거예요. 근데 이 을은 A가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갑이 스스로 만난 거지. 그럼 이때 보수 청구할 수, 받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 보수는 한 푼도 못 받고 조금 뭘 지불하라 그랬어요? 비용. 비용이 실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 보러 다니면서 교통비를 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청구하는데 이것이 중개보수 얼마 범위내서? 이것이 중개보수 50% 범위네요. 그러면 자, 봐드릴게요. 자, 이 물건을 중개하는데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합의했어요. 보수가 100만 원이라 하게 하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수 100만 원은 받아내 못 받아내? 이건 한 푼도 못 받아요. 보수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소개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물건 보러 다니면서 교통비랄지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원. 그러면 70만 원 다 받아내요? 50만 원 받아내? 왜? 중개 보수 50% 범위네. 50만 원 받아내.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이제 보수 50%, 실비 50%가 아니라. 됐어요? 그럼 만약에 실비가 2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비가 7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들어가서 그러면 이때는 얼마 받아내? 예? 20만 원만 받아내요. 왜? 범위 내에서 들어간 만큼.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중개보 50% 보면서 비용을 지불하라. 됐어요? 그리고 협조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벽수도일도 설명해야 되거든요. 매수인에게. 벽면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 이제 물어보면 의뢰인들은 빨리빨리 뭐 해달라? 협조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의뢰인 의무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공부할 것은 개공 의무, 의뢰인 의무, 전속중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가볍게 공부를 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속은 끝났죠. 자, 여러분들 나날이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자, 그다음에 제 3절 이제 뭐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봐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와 있는데 정보망은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 그랬어요? 개공상호 간. 자, 거기 의 한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가로로 묶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밑에다 적어.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그러면 틀려요.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X입니다.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그러면 뭐다? X. 누구 상호 간에? 개공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됐어요? 국토교통부 지정입니다. 지정. 우리가 배우다 보면 승인도 있고 지정도 있고 보고도 있고 인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정상이에요. 국장은 뭘 받아서? 지정. 그러면 개인도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을까? 개인들. 법인도 이 정보망 운영할 수 있냐고. 즉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냐고. 강력 주장하십니까? 아, 좋았어요. 그럼 법인 개공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이 개인도 정보망 지정받으면 개인도 가능해요. 법인도 지정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법인 개공은 돼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겸업 아까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있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보망 사업에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잘 봐봐.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지만 법인 개공은 안 된다. 그 이유는 겸업 6가지 속에 없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약간 응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해서 문장을 돌려 볼게요.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협회가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가 개공 집단이 협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협회가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있어? 왜 있어? 모르는데 하여튼 있어. 찍었어.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 협회는 법인이거든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협회는 뭐다? 협회 운영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협회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거 공인중개사 협회밖에 없어요. 이게 협회가 법인이잖아요. 법인도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지정받으면 가능하다. 근데 법인 개공, 중개법인은 안 돼. 중개회사는 안 된다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지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 지정권자 국장 밑줄 그어놓으시고 넘기세요. 자, 지정 절차는 일단 요건을 구비를 해서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그럼 구비 서류 검토를 해요.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교부 받으면 바로 운영해요? 운영 규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규약 약관을 정해서 뭘 해야 돼요? 승인.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정 요건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와. 가로넣기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생각을 하면 나와요. 자, 이건 누가 이용한다 그랬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이 일정 수 이상 확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얼마? 500명. 작년에 여기 빼놓고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나왔죠. 개공입니다. 몇 명? 여기가 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입니다. 각 얼마? 30명 이상 가입이용 신청해야 돼요. 개공들 회원들이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결했어요? 5, 2, 3. 500명에서 5. 2개 이상 시도에서 2. 30명에서 3. 5, 2, 3. 자, 작년에도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뭐 가로넣기 문제.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개공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라 그랬어요. 기능사라 그랬어요. 기사 1명 이상. 개공이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라 그랬어요. 1명 이상. 됐어요? 여기는 개공이 아니라 공인 중개사. 여기는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그렇죠? 개공은 500명 이상이니까 공인 중개사 1명.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 설비. 용량이 커야 돼, 적어야 돼. 국장이 전에 용량 및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 그러면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 그래? 네, 더 줄이면 컴. 더 줄이면 컴. 여기 공이니까 컴. 됐어요? 자, 그러면 신청은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하겠죠?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그럼 신청할 때 그냥 가요? 구비서류 가야죠? 구비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요건에 관련된 서류란 거 뭐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서류. 구비서류는 게 따로 안 넣어도 되고 이 요건 관련 서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하고 등기부는 전부 다 확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4번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는 4번 제출해. 이것은 정보 사업자가 지정받게 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4번 제출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4번. 그러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 지정을 하고 지정서 줘요? 언제부터 30일? 신청 받은 시점 중요해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중요하다고. 됐어요? 그럼 운영 규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규약 약관이잖아요. 이건 이때부터 몇 개월? 몇 개월? 언제부터 3개월? 지정 받은 날. 정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년인데 언제부터 1년?
지정받은 날? 예, 승인받은 날이 아니에요. 승인받은 날 이렇게 시점이 중요해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중요하다고. 됐어요? 이걸 이런 절차를 거쳐서 됐죠? 그러면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자 운영 규정은 이때부터 몇 개월 이내에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승인인데 국장 승인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라고. 근데 3개월 내에 운영 규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어떤 제재? 과태료 나오고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얼마? 운영 규정 승인 받았는데 안 받으면 예 여기는 이건 지정 취소도 되지만 5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이런 것이 탁탁 나와야 돼요. 500만 원이 과태료. 그리고 지정 취소도 되죠?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정보방을 설치 운영하라 그랬죠? 이걸 안 하면 지정 취소가 돼요. 다른 제재는 없고. 됐어요? 자, 이런 거에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건 구비 나와 있어요. 일단 뭐 해야 돼? 부가통신 사업자야 되고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 동그라미 수가 500명 밑줄 2개 밑줄 30일 밑줄. 그래서 어떻게 한결하세요? 5 3 개공이에요. 개공. 그리고 기사 동그라미 디귿이에요. 정보처리 기사. 한 명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니은 공인 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미음은 컴퓨터. 누가 정한 거? 국장. 그러면 지정 신청은 첫째로 국장에게 요건에 관련된 서류 제출하라. 이 말은 여기에 관련된 서류 제출하라 이 말이에요.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확인입니다. 법인 등기부는 제출이다 확인. 그리고 이제 지정 검토 지정 소교본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그리고 운영 규정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설치 운영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쉬운 거 같죠? 쉬워 어려워? 전혀 무방이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지정 절차 자주 나오는데 흐름도 알아야 되고 시점 알아야 되고 기간 알아야 되고 요건도 시험 자주 나오고 있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제재 한번 봐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거래 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개공이 정보 사업자의 정보망을 올려 보낼 때 매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하라 하지 말라. 소재지 면적 거짓 공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공개했으면 거래가 끝났으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죠.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근데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개공이 거짓 공개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거나 통보하라는데 안 하거나 그럼 이 개공이 어떤 제재에 들어가냐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걸 공개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뢰받는 것과 다르게 공개하지 말고 차별 공개하지 말라. 자, 다르게란 말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는 소리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개공을 차별하지 말라 이 말. 개공. 뭐 서울에 있는 개공에게는 정보를 많이 주고 경기도 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이분이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과태료 1년하고 1천이요.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 징역 벌금.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3번에서 양가로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있어요? 그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지정 취소 1년하고 1천 적으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상 옆에다가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몇 년하고 몇 년?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지정 취소 사유 되면서 1년하고 1천.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개공 밑쪽.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의뢰인 X라고 적었어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개한다면 좋다고 막 찍거나. 찍는 순간 틀려버려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자, 다르게 이건 물건을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 차별, 개공 차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개공 의무는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라고 적으세요. 정보를 고지서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거래가 완성될 때는 언제까지 통보? 이거 위반해도 업무 정지.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적어놓고 심심하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거래 정보망까지 끝났어요. 거래 정보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보망이 어떻게 운영된지 아세요? 정보망 운영. 자, 정보망 운영 체계가 한번 봐드릴게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에다가 정보사업자가 사무소 내놓고 그러면 이제 개공이 몇 명이 가입돼 있겠어요? 500명. 근데 이제 2명만 할게요. 자, B개공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A개공은 남양주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망에는 몇 명이 가입돼 있어요? 최소한 500명 이상이 가입돼 있어요.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된가 봐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남양주에 있는 사람인데 이 A개공에게 매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A개공은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해. 이게 몇 번째? 2번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을 때 정보 공개사항 공부했어 안 했어? 자, 기억난가 봐봐.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고 했죠? 벽수도일 공개하라 그랬죠? 권리관계 공개하라고 했죠?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하라 그랬죠? 예정금액 하라 그랬죠? 공시지가 하라 그랬죠? 임대차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정보 올려보내요. 정보 사업자. 이게 몇 번째? 2번째.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건 내용할 때 상당히 시간을 요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다 내용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내공이 쌓이면 다 보여. 신기하죠? 이렇게만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공부가 되면 다 보여. 그리고 아까 오랜 시간을 한 것을 1분도 안 돼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공이 쌓이면 그래서 책 한 권을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2번째. 됐어요? 그럼 이제 정보를 이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알아서 내려보내게 만들어 놨어요. 개공에게 올라온 거 다시 내려가도록 됐죠? 그래서 따로 번호 안 매겼고 그다음에 보세요. 서울에 있는 을이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매수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거 이제 3번째로 놓고 됐죠? 그럼 여기도 매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바로 소개시켜주면 되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정보망을 검색을 해.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PC. 여기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게 4번째입니다. 정보를 검색해요. 정보망을 두드려 봐.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가부 건물이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일치가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매물 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이게 몇 번째? 다섯 번째. 여기 네 번째니까. 매물이 있다고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B 계공은 A 계공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해줘야 돼. 됐어요? 이렇게 연락. 자, 그 다음에 이 A 계공은 갑에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해줘요. 이게 몇 번째? 일곱 번째. 자,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게 몇 번째? 여덟 번째. 거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정보망을 이용한 중개거든요. 이거 정보망.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계공끼리 정보망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한다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 갑하고라고 협의해서. 이제 갑하고라고 A, B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중개는 공동 중개가 될 수밖에 없죠. 성질상. 공동 중개가 되죠? 그럼 보수는 주로 어떻게 받아? 이제 협의해서 받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각각 받아요. 자기 의뢰인들한테. 이 사람은 A에게 의뢰한 거죠. 아니 B에게 의뢰한 거고 갑은 A에게 의뢰했잖아요. 보수는 각각 받으면 돼요. 공동중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냐? 마지막 순서가 뭐겠어요? 거래가 끝나고 그 다음 순서. 이거 있잖아. 이거. 거래가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거래 완성선 통보 지체 없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제재가 뭐냐면 개공이 정보를 올려보낼 때 이런 정보를 올려볼 때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 거래가 이렇게 끝났는데 통보 안 해줘도 업무정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렇게 정보 내려보낼 때 노란 거 내려보낼 때 거짓 공개하면 지정지사고 1년하고 1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 왔어요? 자, 이 순서 묻는 문제도 옛날에 딱 두 번 나왔어요. 32회까지. 31회까지죠. 딱 두 번 출제가 된 바 있어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 순서 묻는 문제. 교재는 없지만. 자, 한번 연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순서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에 한 번꼴 나온 거죠. 자, 매도월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정보 공개했어 안 했어? 매수월에 들어왔어요? 정보 검색했죠? 매물 있다고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살 사람 있다고 알려줬죠? 또 알려줬죠? 그러니까 연락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짝짝. 연락 짝. 거래계약 체결이 짝이야. 그리고 거래 끝났던 사실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이게 순서야. 자, 간단하게 연습할게요. 자, 매도월에 들어왔어요? 정보 공개했어요? 매수월에 들어왔죠? 정보 검색했죠? 연락해줬죠? 또 연락해줬죠? 또 연락해줬죠? 짝. 짝이 뭐요? 거래계약 체결. 그리고 통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거래 끝났다고 매물 지불하고. 이것이 정보망이구나. 이렇게 해서 중개가 이루어진다. 정리됐어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올라래 안 나올라래? 자, 그래서 이 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거 제재까지 끝나다 보니까 두 번째 시간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쉬어야지. 쉬었다 들어가 볼게요.